수학의 정석 학원 첫 번째 단원 16장 평면 좌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평면 좌표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거리입니다.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요. 이 거리 개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빗변의 양끝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수학이든 고등수학이든 아니면 대학수학이든 상관없이 거리에 대한 모든 개념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기본이 됩니다. 좀 이따 한번 그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수직선 위에 두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수직선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릴 수도 없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지 큰 수 빼기 작은 수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얘는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큰 수에 작은 수를 빼면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큰 수, 작은 수가 같으면 뭐 0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모든 거리 개념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점의 좌표가 x1이고요. B점의 좌표가 x2예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거리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큰 수 빼기 작은 수, 즉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두 점의 거리의 차이의 절대값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은 큰 수 빼기 작은 수죠. 이 거리라는 개념 뭐와 같냐면 차라는 거예요. 두 수 사이의 차. 차는 사실은 뺄셈과 달라요. 차라는 개념은 difference 또는 distance라는 거예요. D예요, D. 이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차는 그냥 뺄셈과 의미가 달라요. 그냥 빼면은 음수도 가능하지만 차라는 것은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자, 실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를 볼 때 사실은 원점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 만약에 원점이 A점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거리라는 것은 A점부터 B점까지의 거리, 빨간색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잖아요. 그 거리는 뭐에서 뭐를 뺀 거냐면, 자, 원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에서 자,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를 뺀 거예요. 그죠? 근데 원점으로부터 B점까지의 거리는 x2가 되겠고요. 원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는 x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점이 그러니까 x1, x2가 둘 다 양수인 경우는 당연하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러니까 선분 AB죠.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 x2-x1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원점이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원점이 이번에는 A점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원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리.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x1도 음수, x2도 음수죠. 음수인데 음수의 경우는 큰 수가 원점에서 가까운 수가 큰 수입니다. 그죠? 작은 수가 원점에서 먼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얘는 선분 AB의 길이는 큰 수에서 x1에서 x2를 뺀 값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두 점이 부호를 이렇게 꼭 따질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건데, 그지?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빼고 나서 절대값을 하자라고 해서 뭐가 크든 상관없어. x2가 크든 x1이 크든 상관없어. 그냥 절대값을 하자. 그래서 거리는 선분 AB인데 그냥 빼. x2에서 x1을 뺀 다음에 그냥 절대값을 해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선분이에요. 선분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을 취합니다. 자, 그런데 수직선과는 다르게 자, 본격적인 거리는 사실 좌표 평면 위에서의 거리입니다. 이거 밑줄 긋고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리예요.
좌표 평면인 두 점은 X좌표와 Y좌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연결하는 선을 그리면 비스듬합니다. 그러니까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비스듬합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는 뭘 이용하냐면 바로 X축에 평행한 선을 긋고 Y축에 평행한 선을 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직각삼각형은 떠오르는 두 개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는 삼각비. 그런데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지 돼. 일단 직각삼각형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야. 피타고라스 정리이거나 삼각비이거나.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각이 없어요. 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삼각비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삼각비는 직각 말고 반드시 기준각을 주어줘야 돼요. 그 기준각에 대한 길이에 비해요. 그래서 얘는 각이 없죠. 삼각비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러면 선생님 밑변의 길이가 필요하네요. 밑변 AC의 길이,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필요하네요. AC의 길이,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AC의 길이와 BC의 길이는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하다 보니까 AC는 X2 빼기 X1, BC는 Y2 빼기 Y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길이니까 0보다 크나 같아서 절대값을 씌운 거고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이제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의 길이는 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대입을 하면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이 없는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별표를 해놓고요. 일단은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좌표도 그리고 좌표 평면도 그리고 좌표도 설정을 해서 이걸 언제든지 유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을 볼까요? 두 점이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수직선이죠. 그러면 큰 수 빼기 작은 수. 여러분, 거리라는 것은 선분입니다. 오케이? 거리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선분 AB입니다. 선분 AB를 표현해야 돼요. 큰 수 빼기 작은 수예요. 5 빼기 빼기니까 7이 되겠고, 2번을 보면 자, 선분 AB 큰 수 빼기 작은 수.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죠.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돼서 8이 됩니다. 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볼까요? 이번에는 좌표입니다. 평면 좌표인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이때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모든, 그러니까 고등수학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교양수학도 배울 거예요. 그때 배우는 모든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기본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배웠던 선분 AB는 루트 x2 빼기 x 이런 거 이제 한번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이걸 한 번 더 써보는 거야. 쓰면서 암기를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거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x1, y1, b점은 x2, y2가 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정석들 굵은 글씨로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알아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x축 또는 y축의 두 점 사이 거리인데 x축과 y축은 모두 수직선이에요. x축도 수직선, 그 다음에 y축도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이 두 점 사이 거리와 똑같습니다. 선분 AB는 x2 빼기 x1, 그 다음에 AB는 y2 빼기 y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표축이라고 하는데 그 좌표축이 이렇게 가로로 세워진 가로로 그은 수직선, 그리고 y축은 세로로 그은 수직선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보기 3번을 볼까요? 자,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좌표가 문자로 주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그냥 멈추면 되는 거야. 루트 안이, 그죠?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멈추는데, 어라?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m은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의 제곱 플러스 1은 얘가 양수기 때문에 0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바깥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절대값 없이.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 조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간혹 가다 왜 문제를 풀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서술형 시험을 볼 때 있잖아요. 그때 분모의 문자가 올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분모의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돼. 0보다 크니까 0이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양수니까 아주 편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 줄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건데요. 여러분 요거 이제는 요즘 되면 이 정도 되면은 a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 제곱분의 1을 보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네 라고 보여야 됩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 라고 보여야 돼요. 이제는 요거 아직도 안 보이면은 요거 별표해 놓고 눈여겨봐요. 이렇게 별표해 놓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게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이네가 떠올라야 돼요. 당연하겠죠. a제곱 더하기 2a 곱하기 a분의 1이잖아요.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요 식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전에 우리가 최대최소 기억나나요? a가 양수일 때, 자, 양수 조건이 있고요. a가 양수인데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최대값, 이 최소값 기억나요? 이거? 최소값?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 주어지고 최대 최소 문제면 무조건 산술기하라고 그랬죠. 이런 것도 여러분 한 3번 정도 봐야지만 보자마자 조건을 보자마자 이거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봐서 이해됐어. 됐어.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3번을 반복 학습해야지 조건을 보자마자 개념이 막 떠오르고요. 어떨 때는 그 정석의 쪽수가 떠오릅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3번 이상 볼 때예요. 그러니까 2번까지 볼 때는 그냥 내가 바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응? 나 바본가? 예전에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래요. 근데 3번째 볼 때 내 머리가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바로 풀 수 있어요. 산술기하 기억나나요? a 플러스 a분의 1은 자, 그거 나갔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a 곱하기 a분의 1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는 2죠. 그리고 최소값은 2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떠올라요. 연관해서 떠오릅니다. 3번 보면 그런 머릿속에서 그 책의 앞에 목차 있잖아요. 목차가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내용을 다 포함해서. 머릿속에 그게 지식의 시스템, 체계라 불러요. 그게 생기는 게 목표인데 그게 생기려면 최소한 3번을 봐야지만 머릿속에 지식의 체계가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을 보세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데 우리 어떤 삼각형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직각삼각형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다 구할 수 있고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네? 그럼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 어떤 사각형입니까? 이런 건 없어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도형에 대한 건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고 어떤 사각형입니까? 라는 문제는 없어요. 굳이 물을 수 있는데 조건이 너무너무 좀 꾀죄죄합니다. 지저분해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변의 길이를 구해서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오케이? 먼저 보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 구했는데 B5의 제곱이 더 커버리네? 그럼 얘는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어라 구했더니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이 더 크네. 그러면 얘는 예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으면 일단은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16번에 1번을 보자.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자. 자, 1번을 볼까요? 두 점에서 오케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 일단 이런 조건에 밑줄 긋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같은 거리. 오케이.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겠네요. 그죠? 그리고 직선 위의 점. 직선 위의 점. 우리가 어떤 점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 점의 좌표를 여기는 a, B로 뒀네요.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x, y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점의 좌표를 a, b라 하면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번 조건 거리가 같다. 2번 조건 직선 위에 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을 먼저 보고 2번을 설명해 줄게요. 그 출발점은 이게 항상 그리고 수학을 공부할 때는 내가 푸는 것이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라 하면 이걸 빠뜨리면은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A, B가 없잖아요. 근데 A, B를 쓰려면 반드시 정의를 써줘야 됩니다. 이게 감점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 밑줄 그어놓고요.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일단은 직선 위에 있단 말은 x에다가 a, y에다 b를 대입하면 되니까 방정식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미지수 두 개니까 방정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PA하고 PB 같죠. 자, PA, PB는 루트예요, 루트.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그냥 바로 제곱을 합니다. 루트를 없어요. 그래서 식에 대입해서 풀면은 2차항은 다소거되고 AB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가감법을 사용하면 A값, B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적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문제가 간혹 나와요. 여기서 보면 꼭지점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외심의 좌표. 외심이란 외접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자, 외심에서 세 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가 반지름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PA, PB, PC가 모두 같습니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미지수 두 개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외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우리가 중학교 수학을 다시 공부할 일은 없겠지만 간혹가다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래서 자, 외심을 한번 적어보자. 그냥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외심. 외심의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 아니에요? 그건 준말이고요. 준말이고 외심의 정의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이거 심심치 않게 수능에서도 다루고 그래요.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 풉니다. 뭐냐면 간단해요.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에 두 점을 잡아가지고 현을 긋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현을 그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현의, 이게 삼각형은 현이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삼각형이 세 개 있는 거죠.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겁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 수선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길이가 같다. 2등분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수직 이등분선상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겠죠.
이 수직이동문서는 원을 반으로 접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반으로 접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원을 반으로 접으면 지름이 되고 그 지름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겠죠. 자, 이것도 잘 좀 메모 좀 해놔요. 자, 정의는 이렇다. 하지만 이 정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2번을 보면 마찬가지로 외심의 좌표를 P, 외심을 P, A, B라 하면 이거 중요해요. 정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A, P, B, P, CP니까 두 개씩 엮어서 길이가 같다. 근데 이제 그냥 길이 하면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이 같다 라고 해서 두 개를 식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에서 그럼 A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가각법이나 대입법을 사용하면 연립하면 A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그냥 한 점, 중심 P를 구했으니까 중심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되겠죠. 자, 16-1번을 보자. 원점과 점 A에서 오케이 같은 거리에 있는, 자, 원점과 A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인데 X축 위의 점의 좌표. 그러면 여러분들은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면 되겠어요? P하고 A, 0 2라 하면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출발점은 P점을 놓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서술형이라고 생각해요. 16-1번입니다. 자, 1번을 풀 때, 점 P의 좌표죠. 구하는 점 P 하고요. A, 0 하고요. 2라 하면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2라 하면 이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거리, 원점에서도 같은 거리고 그 다음에 그 A점에서 같은 거리니까 PO equal PA라는 조건이 성립하겠죠. 그런데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하면 루트가 나오니까 제곱을 하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요. 원점으로부터 거리 구하는 공식은 A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퀄 PA 값들 구하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걸 전개하면 A의 제곱 2차항이 소거되네요. 그죠? 양면이 소거되겠고, 그러면 남는 것은, 자, 이항하니까 4A 이퀄하고요. 4 더하기 16, 20이 되겠다. 그지? 양변을 4로 나누니까 A 값은 5입니다. 그러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P점은 5,0이에요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16-2번을 볼게요.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입니다.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뭘까요? 자, 이거는 일단은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A, B 또는 X, Y라 두고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방정식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위에 예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기 바래요. 자,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요. 16-2번도 똑같아요.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점을 P, A, B라고 해도 되고 X, Y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하는 점을 라 하면 이것도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P, 이거는 이제 편의상 세 개의 점을 A와 B와 C라고 하자. 그러면 PA 길이 이퀄 PB 이퀄 PC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제의 조건에서. 근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가 있다 보니까 항상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씩 묶는 거예요. 미지수가 AB 두 개니까 방정식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을 쓰면, 자, 1번은 PA 제곱 이퀄 PB의 제곱. 자, 1번을 전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PA의 제곱 이퀄 PC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자. p의 제곱은 자, x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제곱 이퀄 pb의 제곱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거 전개하면 x의 제곱항 y의 제곱항은 다 소거돼요. 그죠? 소거하고 1차항만 남습니다. 그럼 1차항을 쓰면 자, 여기서 요거 2번을 다음 칸으로 적고요. 자, 전개해보자. 그러면 2차원 다 소거되니까 1차만 쓰면 돼요. 마이너스 12 y가 되겠고 플러스 3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2 x가 되겠고 플러스 36이 됩니다. 플러스 4 y가 되겠고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변에서 공통인 인수로 나누어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식은 따라서 하고요. 좌변으로 이항하고 나누어주면 4로 나눠지네요. 그러면 3x 하고 마이너스 4y 하고 마이너스 1 이퀄 0. 첫 번째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2번. 이번에는 PA의 제곱 이퀄 PC의 제곱. 자, 이걸 전개해 주는 거예요.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P의 제곱은 위에서 계산했죠.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퀄 PC의 제곱은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돼요. 이것도 전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서 2차항은 다 소거되고 1차항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이 되겠고 마이너스 14x 플러스 77에 49가 됩니다. 마이너스 10y가 되겠고 플러스 25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변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공통인 인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2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적으면 얘는 7x 마이너스 y 하고 마이너스 19 이퀄 0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아,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A, B로 해놓고 나서 참 쓰다 보니까 이게 XY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 미안합니다. 이 A, B를 X, Y로 좀 바꿔주세요. 미안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어때요? X, Y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죠. 여기서는 보니까 가감법을 그대로 쓰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가감법을 쓸 때 개수를 뭐로 만들어 줄까? 아래식에다 4를 곱하기엔 숫자가 너무 크고요. 비슷하긴 하다. 아래식에다 4를 곱한 다음에 가감법을 쓰자.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중괄호 하고요.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 꼴 0 하나. 두 번째 4를 곱하니까 7, 4, 28 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 곱하기 4 4, 9, 36에다가 이러니까 76 이렇게 올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빼면은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가 소거돼요. 빼면 자, 그럴 때 빼는데 개수가 음수가 나오면 불편하잖아.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줘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빼주면 일단 4y 소거되는 건 똑같고요. 그러면 28에서 3을 빼니까 25x 자, 이퀄 마이너스가 되는데 75네요. 그럼 이항하면 75가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25로 나누면 x의 값은 3이 되겠어요. 이 3을 대입하는 거야. 개수가 작은 수에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y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자, 점의 좌표는 3,2가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숫자는 좀 컸지만 풀이 방법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이 푼 것과 비교를 해보시고 고쳐주세요. 16-2번을 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이 두 점은 미지수가 없으니까 고정점이라고 그래요.
픽스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고정점. 점 P가 오케이. 얘는 이제 P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직선 y 이퀄 1. 그러니까 y 좌표는 1인데 x 좌표를 몰라요. 임의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P점의 좌표를 a, 1로 뒀죠. 자, 그런데 삼각형 ABP가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이라고 조건을 주어졌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삼각형, 직각 삼각형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어느 각이 직각인지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세 가지 경우. 각 A가 직각인 경우 피타고라스 정리, 각 B가 직각인 경우 피타고라스 정리, 각 P가 직각인 경우 피타고라스 정리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귀찮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떠올리면 일단은 우리가 출발점은 점이라 놓으면 P점을 a, 1이라 하면으로부터 출발해서요. AB의 제곱, AP의 제곱, BP의 제곱을 계산할 수 있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러면 이때 어느 각이 직각이냐에 따라서 1번 각이 2번 각 B, 3번 각 P가 어느 각이 직각이냐에 따라서 직각의 대변이 빗변이잖아요. 그죠? 직각의 대변이 빗변이에요. 그래서 이 빗변이 달라지는 겁니다. 각 A가 90도면 BP가 빗변이고요. 각 B가 90도면 AP가 빗변이고요. 각 P가 90도면 AB가 빗변이 되는 거예요. 식이 달라지는 거, 오케이? 그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해서 A에 관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인데 다 소거되고 1차 방정식입니다. 이걸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때 실수 A는 당연히 A는 실수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판별식 D를 사용하게 되겠죠. D가 음수니까 만족하는 실수가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각 A가 90도거나 각 B가 90도는 가능하다. 그때 A 값의 값은 3 또는 13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문제예요. 풀이가 길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오케이? 풀이가 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16다의 3번을 보자. 문제를 볼게요. 좌표 평면에 세 점, A점, B점, C점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오케이 2등변 삼각형이에요. 마찬가지죠. 어떤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인데 어느 변이 같은지를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 AB하고 BC 같은가? 아니면 BC하고 CA 같은가? 아니면 다른 변이 같은가? 이거를 세 변 중에 두 변을 선택해 가지고 같다라는 가정으로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부터 볼게요. 자, 16-3번은 먼저 세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변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AB의 제곱, 바로 제곱으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자, AB는 수네요. 그죠? 그래서 4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3 빼기 1의 제곱이 돼요. 16 더하기 4가 돼서 20이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엔 BC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4의 제곱 플러스 0 빼기 3의 제곱, 3의 제곱이라 쓰자 그냥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전개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16 더하기 9, 25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남았어요. 변 CA의 제곱입니다. C의 제곱. 그러면 계산하면 A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1.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구했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느 두 변이 같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번. 자, 차례대로 쓰는 거예요. 1번. AB와 그 다음에 BC가 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AB와 BC가 같으면 제곱도 같잖아. 이 경우의 경우.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AB의 제곱은 20의 제곱이니까 400. 그죠? 40. 제곱을 구한 거니까 20 이퀄 BC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5.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자, 2항에서 빼주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5.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2차 방정식이긴 한데 얘는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럼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돼.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1번의 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따라서 이거 4분의 D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A 개수가 짝수니까 A 값은 1분의가 돼요. 1분의 4하고 풀마 루트 16 빼기 5 11이 됩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자, 두 번째는 2번. 이번에는 A, B, B, C니까 B, C, C로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B, C와 C, A가 같으면 제곱도 같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B, C는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이거는 2차 항이 소거되네요. 그죠? 소거돼서 8A는 24. 따라서 양면을 8로 나누면 A는 8, 3, 24 3이 됩니다. 두 개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CA의 제곱은 AB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걸 그대로 대입해요. A의 제곱 플러스 1은 AB의 제곱은 자, 20입니다. 20. 그럼 AB의 제곱은 A의 제곱은 19가 되는 거예요. 제곱근이죠. 따라서 A 값은 풀마 루트 1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했습니다. A 값이 될 수 있는 수는 4 풀마 루트 11, A는 3, 그 다음에 A는 풀마 루트 19. 모두 5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런데 위에 예제랑 비슷하죠. 어느 각이 직각인지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럴 때는 다 구해야 됩니다. 각 A가 90도일 때, 각 B가 90도일 때, 각 C가 90도일 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의 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각각을 쓰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건 간단한 힌트를 줄게요. 만약에 이게 빗변이 헷갈립니다, 실제.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직각삼각형이지만 A점, B점, C점을 차례대로 써요, 이렇게. 자, 얘는 A, B, C가 직각인 경우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각 A가 90도인 경우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각 A가 90도면 A, B, C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C가 어떻게 되겠어요? BC의 제곱은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헷갈리면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요. 금방 그립니다.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1번 하고요. 각 A가 90도인 경우 1대입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식은 BC의 제곱 이퀄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각 B가 제곱일 때 아니면 각 C가 제곱일 때를 다 한번 찾으면 돼요. 헷갈리면 바로 그리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돼요. 각 A가 90도일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다면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 볼까요? BC의 제곱은 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의 제곱은 20이 되겠고, 플러스 A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오, 이번에도 최고차항이 소거되네요. 그죠? 간단한 A가 1차 방정식이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8A는 하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소거되겠고, 4가 남네요. 그래서 A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 이번에는 각 B가 90도일 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헷갈리면 바로 이걸 얼른 그림을 다시 그리든가 지워서, 직각이 90도인 부분이 꼭지점이 B가 되도록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의 순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항상. 오케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AC의 제곱분이 되겠죠. 그러면 AC의 제곱 이퀄 어디 보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실 이렇게 그림을 안 그려도 돼요. 왜냐면 좀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요 각비의 대변이잖아요. 그죠? 대변은 당연히 B를 뺀 A시겠죠. 그죠? 이렇게 금방 알아요.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헷갈리면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되고 그대로 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럼 A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1은 AB의 제곱 20 플러스 BC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5. 자, 이번에도 A의 제곱이 소거되겠고요. 자, 그러면 25, 45에서 1 빼니까 44, 8로 나눠지니까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A 값은 2분의 11이 됩니다. 자, 하나 남았죠. 3번. 이번에 각시가 90도일 때입니다. 각시가 90도일 때. 마찬가지로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는 AB의 제곱이 되겠죠. AB의 제곱은 하고요.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됩니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AB의 제곱은 20 이퀄 BC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5가 되겠고 플러스 C의 제곱은 A의 제곱 이거는 좀 2차 A에 관한 2차 식이 되겠네요. 그죠? 이는 전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A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빼니까 6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오케이 인수분해 된다.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이퀄 0이 돼서 A의 값은 1 또는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